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거에 국내 지수 ETF에 대해서는 알아봤죠. 그래서 코덱스하고 타이거만 알으면 다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그 다음에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거꾸로 마이너스 빠질 때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내 ETF, 그러니까 지수 ETF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투자하실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해외 ETF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요즘같이 지수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는 투자의 선택이 또 제한적이니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같이 알아두시면 우리나라가 부진할 때 미국 시장이나 베트남 시장이나 이런 시장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주식시장이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ETF, 오늘은 해외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해외 지수 ETF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아니고 해외 주가 지수에 대한 ETF를 총칭하는 건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을 5개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미국,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에 선진국 시장, 여기에는 일본하고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기타,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크게 이제 덩어리로 분리할 때 이렇게 분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ETF도 이 5가지 ETF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ETF의 장점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제일하게 보기보다도 근본적인 장점이죠. 그 다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처럼 한 주, 두 주 투자 가능하고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 말씀도 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있다고 했죠. 자, 스마트폰 등 쉬운 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이랑 똑같으니까요. 아무 때고 HTS만 있어도 되고요. 요새는 모바일로도 다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절약된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 주식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ETF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분석해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시간이 절약된다. 그 다음에 ETF 운용이 투명하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다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ETF의 특징. 이제 국내 말고요. 해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국내는 주식 매매 차익에는 비과세죠. 근데 이제 해외 ETF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수익 난 거에 매기는 거잖아요. 수익 난 거에 15% 정도 세금 내는 거,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서 투자에 제한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계 ETF니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한 얘기고, 국내 ETF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죠.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 ETF에서 수익이 나도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손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주식도 똑같습니다. 해외 주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해외 지수 ETF를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이에요. 덩어리 중에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시장 ETF. 최근에 미국은 나홀로 호황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나오면서 자국 우선주의하고 보호무역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방보다도 경제적 이익만 좀 앞세우는, 조금은 과거에 미국답지 않은 그런 정부가 탄생을 한 거죠. 어쨌거나 미국은요, 지금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에서는 그래도 이미 이제 한물간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4차 산업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 IT 기업들이 전부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보통 AI, 인공지능, 5G,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IoT, 사물 인터넷, 이 모든 것을 지금 미국, 소위 말하는 팡기업이라고 하나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고점이지만 그래도 일부 섹터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개념의 투자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알아봤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이제 추종하는 ETF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코덱스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해요. 그 다음에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만든 거다. 자, 몇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S&P 500 선물을 추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S&P 500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다만 운용사만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S&P 500, 그 다음에 타이거 S&P 500, 이건 선물 인버스는 제가 얘기했죠. 반대로 수익이 나는 거다. 레버리지는 2배로 수익이 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게 없잖아요. 이름만 알면 코덱스는 삼성운용, 지수 추종은 S&P 500, 레버리지는 2배, 인버스는 반대로. 다만 S&P 500이 뭔지 아셔야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니까요. 다른 건 설명 안 해도 타이거니까 미래에셋,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 나스닥 100이보다 나스닥 종목 중에서 100종목 대표하는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름만 봐도 다 아시겠죠? 타이거, 다우존스 30. 다우존스는 30개 종목이죠. 그걸 추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를 추종하는 거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을 주는 이제 그런 종목을 지수화한 거죠. 자, 이름만 봐도 다 알 거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고요. 자, S&P 500은 한국의 코스피 200이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의 우리가 대표 종목 100종목이다. S&P 500 선물 지수는 선물에 투자하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 선물 지수는 세제면에서 조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우 지수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우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미국 지수를 우리가 볼 때 다우, 나스닥 보는데 그 중에서도 다우 지수 딱 30개 종목이에요. 그걸 추종하는 건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K탑 30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30, 한국을 대표하는 30종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있죠. 애플, 코카콜라, 3M, IBM, 보잉,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회사들이 있고요. 자,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냐면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소비재 위주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럼 미국 지수는 한번 이제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 지수, 중국 추종 ETF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부족하죠. 참 부진하죠. 1대1로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 견제구를. 도광량회. 숨어서 때를 기다린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요새 시진핑이 나오면서 분발 유의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한다. 이렇게 외교 정책을 변경하면서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 홍콩이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홍콩이 사실은 중국이 무력 진압을 하는 순간 모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요. 한국도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한국이 참고로 홍콩이 4대 교역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콩 이슈를 유심히 또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양적인 제조업에서 질적인 제조업.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죠. 중국산 하면 고장 잘 나고 값싸고 좀 허접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값도 싸죠. 값도 비싸졌죠. 이제 참 싼 게 아니고. 자, 이게 중국
지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중국을 추종하는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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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덱스 타이거는 이제 다르니까 이제 중국 폰트 CSI 300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뭐, 중국 폰트 CSI 300 이렇게 있는데요. 자, CSI 300 지수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잖아요. 그죠? 자, 코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자, CSI 300 지수는요, 중국 A주 중에서 시가총액, 거래대금, 재무 상태가 우량한 300 종목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거고, 이런 종목으로 ETF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A주는 뭐냐? A주는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에서 내국인과 허가받은 해외 투자자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주식을 A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나머지는 다 보시면 아실 건데요. 지수를. 뭐 CSI 100은요. 아까처럼 3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100 종목을 또 추려낸 게 CSI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TSE 차이나 A50 인덱스는요. FTSE는 그 세계적인 지수 개발사인데 여기에서 산출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생 차이나 H 지수 이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중국 본토 기업이지만 중국에 상장된 게 아니고요. 홍콩에 거래되는 40 종목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HSC라고도 하고 금융 섹터가 대부분이다. 홍콩이 금융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상장을 한 것 같으니까요. 이것만 알면 되죠. 나머지는 이름 부분 다 아시잖아요. 코덱스는 뭐다, 타이거는 뭐다. 자, 그거 레버리지는 2배짜리다.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다. 나머지는 다 설명했으니까요.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장이 선진국 시장이라고 그랬죠. 선진국은 일본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국의 의상이 크네요. 일본하고 유럽을 합친 것처럼 중국은 개별적인 시장으로 하나로 보는데 일본, 유럽은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묶어서 봅니다. 자, 특징이 있죠. 뭐 일본, 유럽은 특징이 뭐냐면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 거의 정체되어 있다. 다만 안정적인 선진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히 한번 상장된 거 살펴보면요. 자, 토픽스가 있고요. 닉게이가 있죠.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자, 타이거, 뭐 킨덱스, 뭐 타이거 있는데요. 자, 타이거만 우리가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토픽스가 뭐냐면요. 토픽스는 도쿄 시장 일부에 상장된 종목을 산출한 지수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다? 한국의 코스피다. 일본의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이,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닉게이 225는요, 우리가 흔히 지수 발표할 때 나오는데요. 그 일본의 코스피 시장 중에서 225 종목, 대표 종목을 닉게이 225라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걸 추종하는 이제 ETF고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2배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는 이제 유럽인데요. 유로존 12개국의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50 종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로스톡스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로존의 코스피 50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유럽에 물론 인기가 없어요. 일본하고 유럽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잘 보셔도 됩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시장이 이제 신흥국 시장이 되겠죠. 자, 신흥국 추종 ETF가 되는데요. 신흥국 하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을 얘기하죠. 라틴 뭐 이런 쪽.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지만 이제 산업에 이제 투자 기회가 있는 거죠. 낙후됐지만. 하지만 잠재 성장률은 높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추종지수 한번 보면요. 베트남 VN30 뭐 이런 거 베트남 우량주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합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SCI 인도네시아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도네시아 우량주 30이다. 그 다음에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그 다음에 인도의 우량주 50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지수네요. 니프티 50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이거 뭐 타이거 이머징 마켓 MSCI 레버리지, 이건 지수 추종은 같은데요. 운용사만 아리랑하고 타이거 이렇게 틀린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다른 건 이제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다 이름만 보시면 아실 거니까요. 이건 MSCI에서 만든 지수라고 보면 되고요. MSCI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타이거 라틴 35는 미래에셋 운용에서 만든 미국에 상장된 게 특징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주식이지만 미국에 상장된 라틴 아메리카 주식이 아니고 주식 예탁 증서에 투자하는 거예요. 35종목. 그것만 좀 특징인데요. 요거 라틴이라고 써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고 미국에 상장된 주식 예탁 증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기타 회의지수인데요. 이거는 지역이 아니고요. 좀 배당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도 배당 상품이 있지만 해외에는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국내에 주식으로 배당 투자하지 마시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지수로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면 배당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배당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배당을 주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맥종 많지 않으니까 살펴보시면요. 자, 타이거, 유로스톡스 배당 30이니까 유럽에 상장된 배당률이 높은 30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거, 단기 선전 하이힐드, 이것도 단기 선전 하이힐드는요, 만기까지 5년 이하로 남은 채권 중에 미국 달러로 표시된 선진국 회사채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것은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도 있고요. 자, 리츠니까 부동산이 좀 들어가겠죠. 보니까 뭐 MSCI 리츠는 미국 시장에 있는 리츠 중에서 75% 이상을 이익으로 얻고 부동산에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하는 종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국내 ETF는 예전에 알아봤고요. 오늘은 해외 지수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ETF는 21세기가 나온 최고의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 투자보다 사실은 개인 투자가가 투자하기에는 ETF가 훨씬 좋아요. 거래는 주식하고 똑같고, 공매도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기업 분석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수를 추종하니까 위험률도 적고, 그 다음에 양방향 투자도 가능하고, 굉장히 사실은 유리한 겁니다. 사실 ETF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주식 투자 안 하고 ETF만 투자하면 훨씬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식 투자 안 하고 차라리 전체 ETF만 연구해서 그것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해외 주식 ETF 다양한 상품 중에서 투자 대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거니까 잘 공부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